KTX 열차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2시간 30분 정도. 이 거리를 20분 만에 가려면 어느 정도 속도로 달려야 할까? 지난 1월 중동 순방 때 공개된 신상 대통령 전용기 속도가 0.86마하. 보통 미국이나 유럽을 다니는 국제선 항공기 속도가 시속 800에서 1000km 정도야. 소리의 속도는 시속 1224km니까 진짜 빠르지? 하이퍼튜브는 진공 상태에 가까운 튜브 안을 열차가 날아간다고 보면 돼. 엄청난 속도 때문에 열차를 쏘아보낸다는 표현까지 나와. 튜브를 이용한 운송 체계는 과거에도 있었어. 1870년 미국의 발명가 알프레드 엘리비치는 튜브 속에서 압축된 공기로 움직이는 지하철 노선을 시범 개통했어. 당시에 우편물을 배송하는 공합 튜브 시스템도 있었는데 튜브를 통해 동물을 보내기도 했대. 한 우체부 직원은 튜브로 보내온 고양이를 본 뒤 자서전에 이런 글을 남겼는데 고양이는 살았지만 불안해 보였어요. 1908년 시카고의 한 발명가는 화물을 나르고 승객을 태우는 더 큰 규모의 공합 튜브 시스템을 제안해 얼마나 효과적이고 안전한지 보여준다면서 자기 아들 로버트를 공합관 캐리어에 태웠다고 하는데 시범이 끝난 뒤 로버트가 기자들에게 한마디를 남겼어. 휴. 2013년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진공 상태에 가까운 튜브를 통해 빠른 속도로 사람을 태워보내는 하이퍼루프 개념을 공개했어. 2020년 11월에는 하이퍼루프 유인주행에 처음으로 성공하지. 열차에는 두 사람이 탔는데 500m 터널을 15초에 통과했어. 첫 유인주행을 안전하게 마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최고 속도는 시속 172km에 그쳤어. 같은 시기 한국판 하이퍼루프, 하이퍼튜브도 시험에 성공하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축소용 모델을 만들어 속도 시험을 했는데 사람은 안 탔지만 시속 1019km가 나왔어. 하이퍼튜브는 어떤 원리로 작동할까? 우선 공기 저항 때문에 속도를 내는데 지장이 없도록 튜브 안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야 해. 비행기가 다른 교통수단보다 더 빠르게 날 수 있는 것도 공기가 희박한 높은 고도를 날기 때문이야. 빠른 속도를 내는데 방해되는 또 하나, 마찰력. 그래서 열차를 띄우기로 하는데 부상열차인 거지. 여기에 자석의 원리가 이용되는데 같은 극은 밀어내고 다른 극은 끌어오는 성질을 이용해 열차를 띄우기도 앞으로 나아가게도 하는 거야. 그냥 자석은 아니야. 작은 전력으로도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초전도 전자석. 이게 하이퍼튜브의 엔진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는데 초전도 전자석의 성능은 영하 270도 정도에서 나타나. 그래서 냉각 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열차가 무거워지고 무거우면 속도가 떨어지겠지? 그런데 냉각 시스템이 없어도 초전도 상태를 유지하는 전자석 개발. 우리 연구진이 그걸 또 해내고 말해. 하이퍼튜브는 일단 빨라. 소음도 없고 날씨 영향을 받지도 않지. 또 경제적이고. 인프라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건설비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고요. 단점은 수송 용량도 고속철도보다는 좀 적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니까 시간에 대한 비용을 고려하면은 전체적으로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기를 이용하니까 친환경적이야. 상용화된다면 사람의 이동뿐 아니라 물류 운송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야. 사람들이 수도권에만 집중하지도 않을 테고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아직 기술적으로 해결할 문제들은 있어. 우선 튜브를 진공 상태로 계속 유지해야 해. 가령 튜브 구간을 연결하는 부위를 통해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말이야. 반면 열차는 진공 상태가 아니야. 사람들이 숨을 쉬어야 하니까. 만약 열차가 잘 밀폐되지 않아 진공 상태인 튜브에 승객들이 노출되면 호흡곤란으로 질식사할 수도 있어. 강한 내구성도 갖춰야 해. 튜브 안에서 초고속 열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열과 태양열로 인해 튜브 내 온도가 상승하고 압력이 높아지면 튜브가 변형되거나 균열이 발생할 수 있고 지진 같은 강한 충격에도 잘 견뎌야 하기 때문이야. 사람이 타니까 안전에 대한 우려부터 해소해야 하는 거지. 철도기술연구원은 앞서 얘기한 시나리오를 비롯해 모든 위험 상황을 가정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야.
큰 그림에서의 그 하이퍼튜브의 시스템을 놓고 구조물, 차량, 고장 났을 때 대피 방안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착수를 하고 있죠. 철도하고 항공에 준하는 다른 교통 시스템에 준하는 그 수준 이상의 그 안전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이 시스템을 운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언제쯤 하이퍼튜브를 탈 수 있게 될까? 철기어는 2024년까지 하이퍼튜브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한 이후 시제품 개발과 실증 연구에 들어갈 계획인데 정부도 같은 해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실제 사람이 타게 되는 시기는 언제가 될지 철기어에 물었더니 속단할 수 없다며 말을 아끼시더라고. 다만 기술력과 정부의 지원 의지에 따라 상용화 시기는 더 앞당겨질 수 있대. 참고로 미국의 최신 기술 전문 조사 업체인 럭스리서치는 하이퍼루프 상용화 시기가 빨라야 2040년이라고 전망했다네.